오늘은 제가 이제 다음에 찍을 제 대본, 제가 감독을 하고 찍을 제 대본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오늘 이 대본에 대해서 진짜 아주 잠깐 그 테크놀로지 교수님이랑 얘기를 잠깐 했는데 아주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갑자기 이게 확 재밌어질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들어서 언급을 해놓으려고 합니다. 뭐냐면요, 일단은 제 이 대본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그 전에 왜 대본이 갑자기 나왔냐, 이거부터 차분히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희 수업 중에 스토리텔링이라는 수업이 있어요. 그 스토리텔링 수업은 뭐 하는 거냐? 대본을 쓰는 수업입니다. 캐릭터들을 어떻게 이제 생동감 있게 만들 거고, 그 캐릭터를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캐릭터를 설명할 거고, 그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디테일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일종의 이제 이야기 쓰기 연습이죠. 그래서 과목 제목도 스토리텔링입니다. 이야기하기. 거기 이제 최종 과제는 뭐냐면 한 씬을 찍어보는 거예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되는 한 씬을 찍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대본을 쓰고요. 그 대본을 쓰기 위해서 흥미로운 한 캐릭터를 만들었고요. 그 흥미로운 한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 그 전에 여러 가지 기법들을 배웁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이제 캐릭터를 다 만들고, 그 캐릭터를 가지고 하나의 큰 장편 영화를 만들 때 그 중에서 아주 짧은 하나의 씬, 가장 감정적으로 뭔가 큰 변화가 있는 그 씬 하나를 정해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되는 대본을 쓰는 거였습니다. 뭐 끝나는 분량은 사실 정해져 있지 않았고, 대본을 3장 이상 써라, 그게 이제 과제의 목표였는데, 보통 대본 한 장이 영화로 치면 1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3장이면 3분 이상이라는 거죠. 저도 제가 이제 만들었던 캐릭터를 가지고 가장 이제 감정적으로 고조되는 장면을 하나 꼽아서 대본을 썼습니다. 총 7장이 나왔어요. 7분 정도 된다는 거죠. 한 6분에서 7분 사이가 될 것 같은데, 뭐 이제 편집하면 더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어떤 이야기를 어떤 캐릭터로 가지고 썼는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어릴 때 어머니를 잃은 한 소년이 있습니다. 그 소년은 어머니를 잃고 나서 얼마 후에 병으로 청각을 잃어요. 청각 장애가 생긴 그 친구는 춤을 좋아합니다. 엄마의 영향이 있어요. 평소에 춤을 좋아하던 엄마의 영향 때문에 그 행복한 기억을 삼아서 청각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춤을 춥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춤을 춰서 결국은 이 도시에서 가장 성공한 발레리노 중에 한 명이 돼요. 그리고 그는 점점 더 성공하고 싶어 하고, 점점 더 이 세상의 편견에 맞서서 내가 더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해 보이고 싶어 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세상을 증오하기도 하죠. 약간 시니컬한 캐릭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서 이 친구는 은퇴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무대를, 이 마지막 공연을 아주 성공적으로 마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화려한 커리어의 마무리를 짓고 또 다음 커리어로 넘어가서 더 큰 성공을 하고 싶어 해요. 이 친구는 이 마지막 공연을 당연히 자기가 최고의 무용수기 때문에 당연히 주인공 자리를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공정하고 더 객관적으로 내가 대단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오디션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오디션을 준비하던 와중이었어요. 하지만 이 친구한테는 아주 큰 고민이 있습니다. 성공을 쫓아서 누가 봐도 대단한 퍼포먼스를 펼치기 위해서 자기 관리를 엄청 꾸준히 하지만 연습도 누구보다 많이 하고요. 당연히 안 들리니까 뭐 자기만의 방법을 써서 음악을 맞추고 동작을 맞추고 더 예민하게 감각을 키워서 그걸 해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어릴 적 돌아가셨던 엄마랑 췄던 그 춤, 엉망이지만 행복했던 그 춤의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동작을 표현하거나 어떤 것들을 표현할 때 자꾸만 마음속에 꿈틀대는 그 무언가, 이 교과서대로 하고 싶지 않은 그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생각하는 그대로 표현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샘솟지만 억누릅니다. 왜냐면 그렇게 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최고의 공연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누가 봐도 딱 정직하게 무용하고 박수를 받아야 되는데 마음속에 진짜로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거기서 고민을 하고 그런 와중에 오디션을 준비합니다. 단장님도 이 친구가 너무나도 자신을 몰아붙이는 거 알아요. 그게 너무 안쓰러운 거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몰아붙이지 말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이 친구의 고집을 꺾지 못합니다. 이 친구는 단장님이랑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연습하던 단원들이 다칠 뻔하는 상황을 알게 돼요. 그래서 단원들이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걸 알면서도 누가 다치는 걸 그냥 볼 수 없는 그런 너무 착한 성품이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다칠 뻔한 단원들을 구해주면서 본인은 다리를 다칩니다. 그래서 다리 치료를 받고 이번 오디션은 볼 수 없고 마지막 공연은 이제 물 건너 가게 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 친구가 묵고 있던 숙소가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거기로 못 들어가게 됐어요. 늘 호텔 스위트룸에만 묵는 친구인데 집도 절도 없이 그냥 호텔에서만 묵는 그런 사람인데 호텔 측에 뭔가 실수가 있어서 당분간은 못 들어오신다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릴 때 살던 엄마랑 살던 그 집으로 갑니다. 그 집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제 찍으려고 하는 씬은 집에서 어릴 때의 흔적들, 엄마의 흔적들, 그리고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에서 돌아가신 엄마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엄마가 위로의 말, 응원의 말, 그런 얘기들을 해줘요. 그리고 이 친구는 그 고민을 엄마한테 털어놓고 엄마는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꿈을 깨게 됩니다. 이 친구는 결국 다친 다리 때문이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그 부와 명성을 내려놓고 진짜 처음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연기, 자기가 하고 싶은 그 무용을 하러 새 출발을 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그리고 있는 영화의 전부고요.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찍고 싶은 씬은 다리가 다친 이후에 어릴 적 집으로 돌아가서 꿈을 꾸고 엄마를 만나고 거기서 뭔가 마음의 변화가 생기고 그 고민하던 것들이 명확해지면서 내가 원하는 걸 하자, 그걸 하는 게 맞는 거야 라고 이제 결정하게 되는 그 순간을 저는 찍고 싶어요. 그게 이제 이 영화의 가장 감정적인 클라이막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씬을 이제 찍으려고 하는데요. 대본은 이래요. 이제 다리가 다친 알렉스인데요, 이름이. 알렉스가 이제 먼지가 자욱 쌓인 어릴 때 집으로 들어갑니다. 한 번도 가지 않았으니까요. 거기서 이제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어릴 때 이제 자기 키재놨던 벽에 낙서, 그리고 뭐 벽에 이제 자기가 그려놨던 그림, 이런 걸 쭉 둘러봅니다. 그러다가 문득 단장님이랑 한 얘기가 생각이 나요.
단장님이 넌 최고인데 왜 자꾸 그렇게 널 몰아붙여, 오디션 보는 것까진 괜찮단 말이야. 근데 너무 그렇게 막 남들도 아니고 너를 혼자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마 라고 막 하는 그 얘기를 회상하게 돼요. 그러다가 무대 조명이 떨어지고 나도 모르게 단원들을 구해주고 다리가 다치는 그 장면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다리가 욱신거리죠. 단장님이 이제 다친 알렉스를 보고 알렉스! 누가 구급차 좀 불러! 알렉스! 알렉스! 하는 목소리에 겹쳐서 알렉스! 하던 남자 목소리가 알렉스! 알렉스! 하면서 여자 목소리로 바뀌면서 엄마 목소리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서 눈을 뜨니까 먼지가 자욱한 그 집이 아니네. 집은 맞는데 여기 내가 어릴 때 살던 그 느낌인데 밤에 들어왔는데 낮이고 뭐지? 엄마 목소리는 왜 들리지? 그러면서 엄마? 라고 얘기를 하는데 목소리가 나오는 걸 알아채고는 더 놀라는 거예요. 내 목소리가 나오네, 들리네. 꿈인 걸 알아채죠. 꿈이구나. 엄마, 그래도 꿈에서라도 보는 엄마가 얼마나, 꿈에 그리던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서럽고 아기처럼 울어요. 막 아기처럼 웁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 나는 엄마가 하늘나라 가고 귀도 안 들리게 됐고 말도 못하게 됐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람들은 나를 비웃을 거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거 하지도 못해. 사람들이 너무 비웃을 거야. 엄마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아들한테 이제 장난스럽게 춤을 춥니다. 춤은 이렇게 추는 거지 하면서. 엄마는 뭐 전문 무용수가 아니니까 엉망으로 추지만 알렉스는 그게 너무 행복한 거죠. 같이 춤을 춥니다. 말도 안 되는 춤을 추고요, 깨르르 웃고요. 너무 행복한 한때를 보냅니다. 슬로우로 그 장면이 쫙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알렉스는 엄마한테 안겨 있어요. 엄마는 토닥토닥 하면서 꿈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진짜 돌아가신 엄마였던 거예요. 그래 아들아, 내가 너 힘들었던 거 다 보고 있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알렉스는 또 놀라요. 더 웁니다. 엄마는 얘기해요. 네가 하고 싶은 걸 해라. 네가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그걸 해라. 근데 네가 진짜 돈을 벌고 싶냐? 내가 아는 아들은 그렇지가 않은데 네가 했을 때 행복한 걸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손을 꼭 잡아줍니다. 그리고 꿈에서 깨어나요. 그리고 손을 펴보니까 그 꼭 잡았던 손에 보라색 크레파스가 있는 거예요. 보라색은 엄마를 의미하는 색깔입니다. 알렉스는 뭔가 결심한 듯이 당연히 이제 행복한 걸 하겠다, 내가 자유롭게 나를 표현하겠다라고 결정했겠죠. 그 보라색 크레용으로 벽에 걸려있던 자기가 어릴 때 그렸던 그 그림에 자기 옷을 보라색으로 칠합니다. 그건 마치 내가 엄마의 결정을 받아들였다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딱 크레용을 놓고 그 어두컴컴한 집을 나섭니다. 밖은 아주 환하고요.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그런 느낌을 표현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씬이 끝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두운 집, 먼지가 자욱한 집에 들어왔다가 그 공연장 백스테이지를 회상하는 장면으로 넘어갔다가 거기서 알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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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목소리가 바뀌면서 꿈으로 들어왔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그 꿈에서 깨어나서 중요한 결정을 하는 그 장면을 크레용 색칠하는 걸로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제가 이제 생각한 씬은 이거였고, 그 목소리가 변하면서 꿈으로 들어간다, 이것도 저는 되게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이 씬 이제 촬영할 거 준비 잘 돼가고 있냐 해서 이제 이런 거 설명해 줬어요. 그랬더니 딱 아이디어를 주는 게 뭐냐면, 그럼 너 회상 씬에서 꿈으로 넘어갈 때 목소리 변하는 거 말고
그냥 그거를 한 번에 원테이크로 찍으면 어때? 조명을 그때 바꾸는 거죠, 동시에. 그래서 우와, 이거 너무 도전적이고 너무 멋진 일이다. 순간 무슨 말 하는지 너무 한 번에 깨달아져서 박수를 쳤어요, 제가. 교수님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알렉스가 막 찡그리면서 으악 하고 있어요. 그 표정을 쫙 클로즈업 해요. 뒤에는 이제 깜깜하죠. 알렉스만 보여요. 알렉스. 그러다 목소리가 같이 변하면서 어느 순간 그 뒤에 까맣던 그 배경이 확 환해지면서 알렉스한테 비쳤던 조명도 확 환해지는 겁니다. 완전 이제 조명이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바뀌는 거예요. 한 테이크에. 그럼 엄청난 도전이죠. 조명을 그때 조작을 해야 되는 거고, 타이밍에 딱 맞춰가지고. 근데 그게 어떤 컴퓨터 그래픽이나 뭐 어떤 컷 편집으로도 맛볼 수 없는 그 묘한 그 테이스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살려내면 진짜로 멋있을 것 같다 라고 이제 생각이 바로 드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바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그거 너무 좋은 생각이라고 하면서 이제 이 촬영이 진짜 어떻게 보면 나한테도, 조명이나 촬영하는 사람한테도, 심지어 배우한테도 엄청난 도전이 되고, 이거 진짜 길이 남을 수도 있겠다, 이거 하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너무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갑자기 확 들었습니다. 교수님이 진짜 달리 교수님이 아닌 것 같아요. 뭘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동기를 확 부여해 버리니까 이거 뭐 마음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까 너무 그거를 생각하고 있고, 어제 또 밤늦게 스토리보드를 짰는데 더 스토리보드를 정교하게 짜야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뭐가 됐든 간에 다 찍어지면 이게 유튜브에 올리는 게 가능하면 한번 올려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제가 그 과정을 뭐 상세히 고프로로 찍을 순 없지만 이야기를 중간중간 드리겠습니다. 한번 요것도 또 하나의 격가지로 한번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